자가 있는데 진이 왔다. 자가 있는데 운에서 진이 온 경우. 이건 삼합이죠. 합에 의한 탁. 보이시죠? 자, 그러면서, 자, 이 진에서는 요 자를 천간계로 올리면 여기가 12운성으로 뭐가 됩니까? 양지가 되죠. 양지는, 인간의 양지는 어떻다고 했어요? 아직까지 펼쳐지는 기운이 강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구름이거든요, 구름. 즉, 자수가 하늘로 떠서 멀리 떠. 그러니까 요게 천간으로 뭡니까? 무죠. 무게가 합해서 어떤 기운을 일으킨다? 화학이 펼쳐지는 기운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요게 이제 자수에 펼쳐지는 거죠. 펼쳐진다. 그 다음에 근데 이게 펼쳐지는 모양이지만 결국에 우는 뭐예요? 토가 대세잖아요. 토는 뭐예요? 원래 자는 진으로 이렇게 합을 하면서 이게 이제 약간 이제 그 뭐랄까요? 임수로 보면은 어떻게 돼요? 묘지로 가는 거죠. 네? 자수는 양진데 그 모양이 뭐예요? 이 진이란 놈이 하는 기운적인 역할이 뭐죠? 수기를 안으로 포장해서 감추어서 사오미를 넘겨가는 기운이겠죠.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토의 기운이 강화되는 쪽으로 가겠죠. 축이 있는데 진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운에서 자, 축지는 파죠. 파. 기억나십니까? 축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게 만들고, 축의 고유의 역할이 뭡니까? 경금을 잡아가두는 역할. 그것도 안 되고, 또 진은 진대로 임수를 에워싸고 포장하는 것도 막아놓은 상태. 서로의 역량이 다 감소되는 상태. 기억나십니까? 며칠 전에 했죠? 며칠이 아니죠. 몇 주 전에 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축의 고유의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약화가 되겠죠. 그리고 또 축 입장에서 진은 뭐예요? 천살이 천살. 대왕마마가 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일주가 축을 재성으로 쓰는데, 자, 이게 이제 정제면서 그죠? 천을 기인이죠. 근데 진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보면은 얘는 갑에서 볼 때 육친적으로 뭡니까? 편재. 돈을 취하려고 뭐를 버리겠습니까? 예? 인성도 버리고 관성도 버리겠죠. 약화되는 작용. 자, 그 다음에 일이 있는데 진이 온 경우 방학업을 이루죠. 기본적으로 방학업을 이루면서 목국을 이루면서 요 자체가 뭡니까? 금절지죠. 금은 용납 못한다. 그런 기본적인 작용, 시소 작용, 그죠? 바닥을 치는 걸 잠시 막아두는 작용,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인에서 진이 오면 뭐예요? 순수히 격각작용이죠. 격각적으로. 자, 이걸 갖다가 갑으로 올리면 진에 무슨 자리가 됩니까? 쇠지죠, 쇠지. 네. 이렇게 기운을 쇠약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그럼 이거는 격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밖에 쓸 수 없다 했죠. 네. 어쨌든 인의
고유의 역할이 약화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12신설로 따지면은 무슨 작용? 역마작용이죠. 그러니까 격각자 있으면 무조건 빌려 쓴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는데 운에서 진이 온 경우. 자, 일단은 그룹상 어느 게 형님입니까? 묘가 형님이죠. 묘가 형님이죠. 묘가 형님. 어쨌든 이것도 목대세사, 모광. 초반에는 어떻게 써요? 목의 역량, 즉 묘의 역량이 강화되었다가 운시 운마를 보라는 거예요. 초에는 근데 이제 말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토의 작용력이 강화되는 쪽으로 바뀌겠죠. 명리에 있을 때는 진이 토 역할을 못하고 잘 못하죠. 이미 방압에 묶여서. 왕. 나는 제왕지 형 제일 힘센 사람 장군에 서 있는데 어쩝니까? 목 아니면은 나는 용납을 못한다. 그러니까 토가 어떻게 진토가. 저는 토가 아니라 목이에요. 그러니까 팔자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진이 왔다. 자, 맨 처음에 이루어지는 작용은 뭐예요? 모광을 기본적으로 아주 인묘진 방압으로 크게 무리를 짓겠죠. 목의 대세. 그 다음에는 진의 작용이 뭐예요? 원래는 목으로 완전히 무리 지었다가 그 다음에 인을 격각. 인을 쇠지로 만들면서 격각작용 못 쓰게 만들고 얘를 또 확 올리는 작용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나서는 말에 가서는 무슨 작용을 가겠다? 토의 작용을 가겠다. 그러니까 열심히 돈 뺏기고 막 치고받고 하다가 결국에는 예, 현금 유동성 확보로 가겠죠. 진지는 자영이죠. 자영작용. 이제 안 해도 아시겠죠? 없던 것은 채운다. 그죠? 비실비실 하던 것은 똑바로 세운다. 그리고 영 아니다 싶으면 바꾼다. 자, 이제 자영작용으로 보시면 돼요. 진. 그 기본적인 자영작용이 더 크게 깔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명 묘가 있는데 대운 묘대를 들어왔을 때는 그 묘 자체가 자연작용을 합니까? 아무래도 그런 작용이 일단 묘를 갖다가 강화시키는 작용이 더 강하고. 뭘 강화시키는 예. 봄이 봄을 만났잖아요. 하여튼 대운도 자영작용을 잠깐 감안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진 됐고 이게 자연도 있잖아요. 저기 세월이 나이에 따라서 되게 바꿀 수 있고 겹쳐서 쓸 수 있고 아니면은 뭐 근데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제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30대부터 약 50대 중반까지. 이때는 사회생활이라든지 열심히 활동하는 구간에 사람이 가 있잖아요. 그쪽에는 좀 피부로 많이 느껴지게 되고, 이제 앞이라는 뒤는 조금 약하게 느껴지겠죠. 나이가 들면은 이제 바꾸는 걸 근데 운이 굉장히 안 좋으면 바꿔줍니다. 근데 이제 간만을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재리를 따르는 나이가 언제냐는 거예요. 거의 20대 후반서부터 이제 50 중반 조금 뒤까지. 사회생활 예.
그때 이제 제일 활발하게 하겠죠. 그때 작용력이 뭔가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피부로 더 느끼게 되고. 어릴 때는 모르죠. 엄마 밑에 있으니. 힌트를 날리고 힘없을 때는 거의 사주팔자라는 게 주로 본다는 게 재리를 관찰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때 거의 활동 양상이라는 게 많이 드러나요. 자, 그 다음에 뱀 사자가 있는데 진이 왔다. 이거 뭡니까? 철라지만 걸리죠. 그 다음에 사가 있는데 운에서 진이 온 경우 이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얘가 한 글자 앞이면 망신도 되고 또 천살이죠. 예. 그리고 이게 쉽게 말해서 유형이잖아요. 유형. 형체가 있다면 사는 어떻게 돼요? 아직 안 왔으니까 무형인 상체가 되겠죠. 근데 결국에는 진은 무엇을 낳고? 살을 낳고. 그러니까 초에는 굉장히 이게 답답함을 많이 느껴요. 천사를 만났다는 게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로 문점을 이때 많이 하러 와요. 예를 들어서 자, 계사일간 같은 경우에 계사일주 같은 경우에 어떻게 관하고 제가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진년이 왔다 이러면 이때는 무형 상태처럼 보여지게끔 만들어지니까 관이라든지 제가 굉장히 불안은 굉장히 와요. 초반에. 그래서 사람들이 문점을 하러 많이 와요. 진년 초반에. 그러면 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죠? 큰일 났다. 요번에 잘못 넘기면 큰일 난다. 응? 그런데 그걸 잘 넘기는 방법이 있다. 대신에 그와 아울러 돈도 벌고 관직도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러면서 봉투 열려내려서 돈을 받죠. 근데 진 다음에 뭐가 와요? 이 사람한테 뭐가 되겠어요? 좋아진다는 게 이미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불안 동료 과정은 무조건 겪게 되는데 이때 사람들이 심리에 의해서 오는 것인데 솔직히 혹세무민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좀만 참아봐라. 말에 가서는 풀릴 거다. 이게 정답이잖아요. 근데 그걸로 이제 장난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저거는 이제 시간만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결이 되겠다. 그죠? 어쨌든 재운 불안, 관운 불안은 일시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또 격각이죠. 자, 이걸 보고 또 화가 토를 생한다. 그게 아니죠. 오의 불안 동료죠. 격각에 의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오를 굉장히 소중하게 쓰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진이 왔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여러 글자 적어서 헷갈리십니까? 예? 여기는 희기가 번복이 되는 거예요. 희기가. 자, 진에는 뭐예요? 이 사람한테 정관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식신이 들어오니까 기란작용. 보이십니까? 기란작용이 있는데 뭐를 격각시켜요? 그죠? 자기가 사업하는 곳이라든지 뭐 그 금융이라든지 이런 쪽 현금 유동성에는 어떻게 돼요? 빌려 쓴다, 차용해서 쓴다 내지는 굉장히 불안 동료의 과정을 겪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다 좋다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잘못 봤을 때는 이 정관에 식신의 기운이 들어와 있고
의식주도 그죠? 좋아지고 나아진다. 그런데 결국 이거는 뭐예요? 나쁘잖아요. 제대로 쓰지 못하니까. 그래서 희귀 자체가 길작용과 흉작용이 섞여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간병하러 오시는 분이 좋다는 얘기입니까? 나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자, 이거는 파죠, 파. 진미파. 근데 이 파라는 게 실제로 형하고도 좀 비슷한 작용이 있어요. 형의 작용도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예, 그런 작용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하게 보실 게 뭐냐면, 수익고예요, 수익고. 지는 뭐를 입고시킨다? 미는 개수를 입고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수개가 거의 입고를 다 당해버리니까 메말라 버리겠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 그래서 약간 무속족이라든지 이런 분이 팔자 원매에 보면 이런 글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뒤에 가서 하겠지만 진의 원진이라든지 이런 글자들이 좀 있어요. 이것도 뭐예요? 입고시켜버리잖아요. 원진. 원진이죠. 그 다음에 임수 입고죠. 원진이라는 게 뭡니까? 꼴이 온전하지 않다. 눈을 삐딱하게 꼬라져서 본다. 충은 그냥 탁 화끈하게 치고 받고 끝! 하면 되는데 계속 이렇게 딱 삐딱하게 그죠? 혀를 차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오고 그 다음 또 요 자체가 뭐냐면 수가 뭐냐면 이 수라는 게 우리가 정으로 표시를 하잖아요. 예, 예. 그 다음에 화라는 게 신이잖아요. 이게 정이고 신이고 중간에 토작용이 있어줘서 중매 역할을 해서 정신 차려라 하기가 되는데 그리고 수와 화는 한 몸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정이 빠져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통째로 우리가 뭘로 표시하냐면 얼리라고 하거든요. 얼이 빠진 거예요. 얼이 빠진 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 그러니까 수가 빠지니까 화의 역할도 못 한다는 거거든요. 조절자 역할을 못 해낸다는 거죠. 하고 우리가 현대인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 토의 기능이 다 약해져 있어요. 다 소화불량 자주 걸리고 하는 게 뭐냐면 토라는 게 뭐예요? 가운데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하철이다 버스다 자가용이다 안 돌아다니신 적 있습니까?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제대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밤에라도 좀 일찍 자가지고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또 양태과잖아요. 밤에 불 밝히고 공부 열심히 한다고 앉아있고 또 밤새도록 그죠? 부어라 마셔라. 그리고 1차만 하면 끝나면 좋은데 2차 3차 가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토가 약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현대인들이라는 게. 음부족이자 또 토가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수 자체가 완전히 메말라 버리니까 정신이 나가가지고 약간 무속이라든지 정신분열이라든지 이런 게 자주 오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유념해 두실 게 수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질문 하나 있는데 네. 그래 이제 일주일 따했을 때 화가 간이고 이제 수가 지지에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형태가? 화가 천간에 떠 있고, 예. 지지에 수가 있고, 예. 좋은 형태가 반대로 됐을 때. 근데 실제로는 화가 밑에 있는 게 좋아요. 하나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그렇죠. 내려가는 성질이니까 예. 못 만날 그래야지 생성이 되거든요. 아니 책에 보면 위에 화가 있으니까 서로 해로움이 없어서. 그렇죠. 이미 자기끼리 안 싸우니까 해로움이 적다. 예. 한 것이고 실제로 수화를 아까 그 얘기한 대로 가면 실제로는 화가 밑에 있고
수가 위에 있을 경우에 이게 실제로 한 몸이거든요. 그럼 서서 예, 그러니까 임이 되고 정이 돼요. 이렇게 되면 서로 내려오고 올라가는 작용에 의해서 목이 나와요. 정임 한목. 그 논리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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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됐어요? 목 반대 금이 되겠죠. 네. 지난 수가 하시는 원래는 그러니까 하늘에 그러니까 화는 위로 발산하려는 성질, 수는 아래로 내려가는 성질. 이제 서로 부딪힘이 적다. 그리고 또 옛글에 보면 또 그게 있어요. 이제 수와 화의 충 같은 경우에는 그 충의 해로움이 적다고도 또 나와요. 네, 왜? 그거는 한 몸으로 짝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라는 것은 숨겨지고 가리워진 작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또 뭐 예를 들어서 사의 충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는 게 요거는 수고 얘는 뭐예요? 화죠. 우리가 목생화 토금 뭐 그거 볼 때 그걸 어떻게 한다? 이렇게 그걸 하죠. 그래서 실제로 수의 해로움을 충리에서는 좀 더 적게 당한다라고 표현도 해놨어요. 근데 막상 자기가 당해보면 다 힘들어요. 근데 이제 다른 충보다는 그 작용력이 좀 적다. 좌우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격용체에 보면 좌우쌍폭격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이거는 승강작용입니다. 승강작용. 오르고 내리는 작용에 따라서 이것도 이제 해로움이 적다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짝이거든요, 짝. 선생님, 병화일주가에 지금 부기를 만나면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 지지에서 톤을 만나면 다 안 좋다고 봐야 됩니까? 지지는 말고요. 천간적으로 이제 무기가 그 다음에 이제 지지는 진술충미를 실제로 식상으로 쓰잖아요. 근데 걔가 잡기라 변색이 너무 심한 거라. 그래서 차라리 이제 화금교획에 의한 문창기는 신유가 더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유가 갖다가 제로도 도구로 식상의 기능으로 같이 그렇죠. 되네요. 식상의 기운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 뒤에 가서 이제 제가 그 뭡니까 화금교육 할 때 설명이 나올 거예요. 일단 어디까지 했노 또? 미, 그 다음에 신 할 차례죠, 신. 자, 이건 또 합에 의한 탁. 실제로는 여기는 이 진이 뭐예요? 자, 요 신을 천간으로 들면 경이죠. 경이 진에 뭐 하는 자리? 이게 양금지토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는 진이 보험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보험의 역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자, 진, 삼합을 한다 했을 때 신자진 다음에 다시 또 신이 돌아오겠죠. 예? 그러니까 신은 어떻게 해요? 자에게 기운을 넘겨주고 경이 사는 자리 죽도록 기운을 다 넘겨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는 보험금을 뺏기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그죠? 그러면서 얘가 요한테 넘겨주는 게 뭐예요? 임수를 넘겨주죠. 임수를 넘겨주고 요 진의 작용은 얘가 잘 나갈 때 보험료를 싹 빼들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개수로 저축을 딱 해놓는 거예요. 저금을 해놨다가 다시 신이 오면 요 보험금이죠, 보험금. 보험금을 다시 신에게 토스. 그러면서 다시 또 신자진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이 신대원이 어릴 때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자아대원제 나오고 신자 넘어온 거 아닙니까? 예. 계속 넘기는 장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자 원국에서 그게 있어야 되겠죠. 쓸 수 있는 글자가. 하나라도 있고. 예. 대신에 이제 신이 자가 오면 어떻게 돼요? 사지로 해서 어떻게 돼요? 예? 그러니까 요걸 보실 때, 자,
원래 그 인호하고 신자, 해묘 설명을 해드리고 가야 되겠네. 자, 요거는 뭐예요? 이는 오의 사지로 가죠. 그죠? 그래서 목의 손모예요. 모양이나 자기의 역할이 삭감되는 작용. 그러면서 뭐를 넘겨줘요? 병을 키우게 되겠죠. 병이 제왕지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 병을 재나 관이나 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구조는 굉장히 좋은 구조예요. 그러나 인의 입장에 봤을 때는 손모라는 거예요. 병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내가 이걸 예를 들어서 임수가 인이다 했을 때 오운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인은 손모고, 그죠? 내 재능이나 재화나 상품을 팔아서 현금화를 시키는 거는 왔다가 되는 거예요. 대신에 뭐예요? 요거는 삭감이 조금 있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인호는 목화로 해서 방향성이 어떻게 해요? 일정하죠. 양으로. 그 다음에 신자는 금, 수로 또 방향이 일정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빅히트가 나오는 거예요. 돈을 모은다 해도 예를 들어서 재물이라 한다면 자 여기서 하는 거는 무기일주 그죠? 정해졌죠? 여기는 뭐? 인계일주. 관으로 쓴다면 경신일주. 요거는요 병정일주. 여기 빅히트가 나오는 것이고 그럼 해묘 같은 거는 뭐예요? 해는 수기운이니까 어떻게 막 압력을 이제 쫙 모으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묘 이렇게 펼쳐지죠 이게 무총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운동성이 꺾이죠. 그러니까 여기보단 등급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사유는 실제로는 화금 교육인데 여기는 토의 중재가 실제로는 들어가는 거예요. 토의 중재. 자유라는 게 뭐예요? 과실이죠, 과실. 열매. 탐스런 열매가 되려면 맛이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찐다는 과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중간에 이 힘든 과정, 그때 약볕에서, 그죠? 막 덥고 춥고 태풍 날리고, 뭐, 그죠? 이 과정을 겨틴 연후해라? 어떻게 되겠어요? 결실을 맺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난이 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화와 금의 작용이 어떻게 해요? 확 펼쳤다가 다시 내려앉히는 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어떻게 또 이것도 꺾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정말 빅히트 작품이 나오는 것이고, 요게 이제 좀 제일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근데 왜? 금전의 효과는 또 크겠죠. 결실의 효과는. 그런 작용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왕제에서 그러면 이제 하기로 넘어갈 때, 명령 넘어갈 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수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얘가 해자축이 오면 이 여름이 견뎌내려면 어떻게 돼요? 술의 싹 모습을, 즉 병의 모습을 여기 정의 모습으로 싹 넣어 있다가 해자축을 건너간다라는 거죠. 그럼 명주에 오가 있고 술을 만났을 때는 그걸 제대로 못 써내요. 일단은 펼쳐지죠. 정이. 아, 지금 같이 지는데 그렇죠. 오는 못 쓴다 이게. 오가 천간으로 들면은 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식신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식상을 보통 따라가는 기운이거든요. 이게 다 보면. 정의 입장에 봤을 때 술이 뭡니까? 식상이잖아요. 정화가 술에 들어가 술에 들어가 더운 열기로서 양지까지 수로까지는 어떻게 돼요? 자, 지금 덥죠? 말복 지나고 덥습니까? 안 덥습니까? 계속 덥죠? 그러다가 겨울 오면 어떻게 돼요? 추워져요? 안 추워져요? 추워지죠. 그럼 그 뜨거운 열기는 어디 갔을까?
개술자로서 이제 지열로서 이제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술의 양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숨겨져서 해자축을 건너서 다시 인이 오니까 병으로. 원래 술에 들어가는 놈은 병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원래는 표현이 정으로 됐을 뿐이지. 그렇게 해서 계속 순환한다는 거예요. 순환. 만약에 술이 없어가지고 없어진다면 이거는 어떻게 계속 치솟아가 양태과로 끝나버리겠죠. 그럼 지구는 사막화돼서 생명이 없는 행성이 되어버리겠죠. 오만 자꾸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술이라는 놈이 뭐 하는 거예요? 너무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잡아내리는 작용. 보험료를 걷는다는 거예요, 그게. 잡아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반대의 기운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숨겨가 포장해서, 이제 그 기운을 갖다가 인이 올 때까지 지켜내는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성이에요, 이중성. 어쨌든 술 못 만남 오늘 기름을 성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펼쳐지는 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럼 인하고 오의 개념하고 오하고 술의 개념이 아니에요? 대신에 이제 병이 술에 입고를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어쨌든 처음에는 토기에는 토의 작용이 활발하다가 초, 말, 토에는 토의 작용 활발하다가 말에 가서는 수의 장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바톤 터치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진유는 육합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유가 있는데 진운이 왔을 때 요거는 입고예요. 천간신이 입고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금의 활동력이 굉장히 위축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보통 이제 그 간명을 할 때 제일 헷갈리시게 쉬운 게 갑일주가 예를 들어서 유정관을 쓰는 것과 갑일주가 예를 들어서 신평관을 쓰는 경우에 같은 진운이 왔다. 오행삼극설에 요새 토생금하니까 둘 다 좋네. 둘 다 좋습니까? 자, 이 정관은 어떻게 돼요? 인묘지죠. 입지 불안이라든지 직장의 동료 불안에 빠뜨려지는 거잖아요. 자, 얘는요. 장생을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이니까 어떻게 돼요? 지켜지겠죠. 그래서 관성에 따라서도 아니면 일주 바꿔가지고 재성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바로바로 해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유관 틀리고 신관 틀리고 유를 재로 쓰는 거 틀리고 신을 재로 쓰는 게 틀리다는 거예요. 운에서. 여기 이제 차이점이라는 게 차이점.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진이 대세일 때는 유가 내려앉고 추풍,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봄은 내려앉고 육합에서 제가 앞 시간에 해드렸죠. 그 작용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빨리 수배를 해야겠네. 자, 이거는 충. 자, 충. 심고 뽑고 넣고 빼고. 이건 종합. 실제로는 요 충 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적 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에 든 것들, 지장간이 다 조정 과정을 겪는다. 예. 예? 아니요, 병화가 튀어나오죠. 개고작용도 있죠, 개고작용, 당연히.
자, 진 다음에 뭐가 옵니까? 사가 오잖아요. 그럼 뭡니까? 이게 병이잖아요. 정이 들어가 있다고 정 나오죠가 아니고요. 이 안에 들어간 게 뭡니까? 뱀이 들어갔거든요. 병이 들어갔기 때문에 진 다음에 사가 오듯이 계고작용, 병화, 사화의 계고작용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핵. 자, 이거는 원진이죠. 그 다음에 해수 입구예요. 명리에서 명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작용이. 자, 원진은 뭡니까? 꼴이 온전하지 않다. 해수의 손모. 그죠? 원진에 의한 손모작용 플러스 더 나아가서 안 좋을 경우에는 입고작용. 자, 이걸 재로 쓴다? 관으로 쓴다? 진열을 만났다? 어떻게 된다? 손모되든지 입고되든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기가 이게 쭉 빨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약간 신기 있는 척 한다예요. 신기 있는 척 한다. 참고로 저도 지네가 있죠. 용진자가 뭐예요? 꿈을 꿔서라도. 예. 일단 이렇게 해서 일단 진까지는 했고요. 5분간 쉬었다가 4 하도록 하겠습니다.